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옆집 언니, 옆집 오빠 사람한테 옆에 이렇게 두고 왜 재개발 재건축인 줄 알아? 하고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이번에는 네. 강의 교환과 강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본인이 첫 집이 재건축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제 첫 집으로 마련했던 사연을 이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너는 왜 이걸 선택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 선택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거였습니다. 동탄 1신도시가 그때 분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2004년도에 분양했던 그게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1년 이제는 알겠어요. 2005년도에 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동네 엄마가 자기 프리미엄 1억이 붙었다는 소리를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어요. 동탄이? 네. 와. 그래서 1억? 이 아이는 그 집 옆집 아이는 이제 나중에 1년 지나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우리 아이는 계속 전세를 살아야 되나? 그 의구심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청약 통장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그땐 진짜 부동산을 잘 모르실 때구나.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그래서 동탄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탱인탱 카페 아세요? 그럼요. 네. 10억 벌어서 이제 은퇴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다음 카페. 다음 카페. 거기서 제 첫 그 글이 뭔지 아세요? 5년 민간 임대 아파트 어떤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동탄에 들어가자니까 그때 모함이라든지 신일 해피트리라는 아파트가 5년 지나서 소유권을 주는 임대 아파트였어요.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네네네. 그거는 통장이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예, 머리가 좋으니까 방법을 찾는구나. 네. 어떻게든지 간에. 예. 근데 의심이 되는 거죠. 확실히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러다가 동네에서 이제 네이버로 아마 검색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새 아파트로 되는 아파트 이게 딱 나오는데 제가 그때 네. 메탄주공 2단지를 이제 검색이 돼서 걸렸어요. 메탄주공 2단지면 일단은 메탄동도 그렇고 주공 아파트도 그렇고 네, 재건축 대상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가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 만에 결정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데 네. 일단 타고난 기질도 있었네요. 승부사 기질이. 그렇긴 한데 이거를 살 때 그러더라 누가. 그래서 몇 개 중에 골랐냐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ABCD 가서 선생님 ABCD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러잖아요. 네.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딱 하나 보고. 결정. 네. 그러니까 뭐랄까 뭐지?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자였어요. 완전 묻지마 투자. 근데 결론은 하나 딱 있어요. 3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됩니다. 3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였어요.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100% 확률의 100% 아파트. 확률. 그래서 너무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집을 샀고 그 집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내 아이 친구도 새 아파트 들어가고 내 아들도 새 아파트 들어간다. 이거만 본 거죠. 근데 그때는 관리처분 인가 난 것들을 살 수 있었어요? 네, 이때 당시는 그 전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전. 완전히 그 초접점이에요. 제가 날짜까지 했는데 3월 3일 날 매수를 했는데 3월 17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다. 야,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네. 이거 다 단계 설명해 주실 거죠? 네네. 이 정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도정법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조합 설립 인계안이지만 그전에 추진위부터 해갖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거는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중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나올 수 있는 타이밍, 그다음에 살 수 없는 타이밍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그냥 새 아파트를 사는 거지. 재건축 입주권을 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재건축 입주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알았어요. 예. 저는 이게 나중에 이거를 열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입주권 샀구나. 이거를 저는 조합 책자도 받고 조합 해산 책자도 받고 매일같이 왔었거든요. 책자가. 근데 그게 저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입주 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입주하니까 이게 재건축 아파트였다는 걸 은연 중에 알게 된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걸 들어야 돼. 그 정도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넣어놨어요. 입주권과 알겠습니다. 분양권의 차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청에 계신 IMFP 정지영입니다. 분양권을 살 때 이거, 입주권을 살 때 이거.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 수에 헐헐리 방송이 나갔어요. 네. 그건 대부분 분양권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번에는 아마 입주권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빅피처가 아닐까. 네네. 청약 강사가 단언컨대 6월 1일 이후는 분양권을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6월 1일 이후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양권도 못 사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분양권의 시대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헐헐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물량 자체가 급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목해야 될 게 시간별로는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시대에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종이에 낙서가 있습니다. 이거 낙서도 보관했더라고요. 대단해. 이거 아마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공유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유튜브 방송 편집할 때는 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보여드려도 되죠? 네. 이 낙서가요. 나중에 이 낙서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단어를 모름에도 저는 계산을 하고 이거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불인이. 묻지마 투자한 IMFP도 했는데. 이 단어, 이 금액에 대한 의미. 나는 그러면 입주권을 사서 관리처분 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는 알고 있대. 그 단어를 싹 빼서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조차 어려워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저도 접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 내 집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진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2030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4050 분들은 좀 뉴스도 보고 접하면서 정확히 그 정의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데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 다 담겨져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재건축인데 단어 관리처분, 권리가액, 비례율 이런 말이 단 한자도 안 들어갔는데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네네. 단지 우리가 어떤 투자를 봤을 때 그래요. 수익성도 봐야 되는데 그걸 배제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개념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걸 내야 돼. 중간엔 이걸 내야 돼. 마지막엔 이걸로 내야 된다고 기억하잖아요.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녹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1주 정도, 2주 정도 녹화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알아서 논문 쓸 거 아니니까 아까까지 조정법 그런 거보다는 기본 중에서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야지. 뭐 꺾거니 A, B, C, D 이렇게 나가는데 D로 점프할 수도 없고 F로 점프할 수 없는 게 이 단계라는 건데요. 그걸 지나치지 않고서야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을 1번을 넘으면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고 이런 그 단계를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처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일 텐데 최근에 압구정동이 시세가 올라간 것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왜 올라가?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냐 어떤 얘기냐면 재건축의 투기가율지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거 어렵다. 조합 설립 이유는 사고 파는 게 어렵다.
사고 파는 게 어렵다는 건 물건이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사는 것도 어려운 그게 법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파리 대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건 자체가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10개가 나왔으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나올 수 있는 물건이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도 설명드릴 예정이라는 말씀이고요. 있어요. 예외 조건으로 있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조합설립 인가 전후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마치 투기꾼들이 올린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논평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책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을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단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물이 줄고 수요층은 이게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건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이걸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이거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없어져. 그렇죠. 그 다음엔 물건이 좀 나와.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계속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재건축의 예를 들어서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물건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가면 왜 이렇게 물건이 없어요? 그때는 뭐뭐뭐래서 없어. 그런데 지금 가면 만약에 있을 걸 하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단계로 어떤 진행하는 그 시점 안에 뭔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조건 때문에. 재개발은 되잖아요. 네. 재개발은 되는데 또 18년 1월 24일 이후에 어떤 행위가 진행됐던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나오면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 거기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일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세일 기간. 세일 기간이 끝난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일 중에서 그 살 시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럼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왜 압구정동이 대동단결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이면을 보면은 재건축에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2년의 세월을 못 보내신 분은 나중에 분양 신청을 못하는 그 시점에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거. 야,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제가 반포주공 1단지 5억 싼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러더라고요. 8월 1일 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8월 10날까지 그때 안에 잔금을 치면 3억이 싸.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야,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30억을 다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못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화하는 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는 투기가의 지구인데 갑자기 투기가의 지구로 오늘 지정이 돼. 그러면 오늘 물건을 안 팔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경우는 철산주공 7단지랑 7단지 같은 경우 그때 딱 지정이 되고 나서는 이 효력을 발휘해서 재건축을 아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일 기간이 끝난다는 걸 갑자기 끝내주는 거죠. 원래 했는데 야, 너 오늘부터 팔지 마.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늘부터 못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싸게 던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2, 3억이 싼 게 나왔습니다. 야, 장명 주공 7단지는 제일 A급짜리인데. 네. 입지가. 네. 2억, 3억 싼 게 있었구나. 네. 그게 이제 사실 이 단계를 알면 투기가 해지고 됐구나. 이제 사고 파는 게 안 되겠네. 막 이런 생각하고 세일 기간 끝났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준비된 사람만 좋은 기회를 잡고 그거에 대한 이해하기. 그러니까 챕터 2에서 이해하기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를 하라.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단계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목차를 화면에 띄워드리고 설명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혹시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들어가시면요. IMF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전 정보 그 강의
그 신청하는 링크가 있을 텐데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목차가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목차를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차를 공개하기가 싫었어요. 네. 목차만 봐도 네. 이게 뭔지 알 정도로 사실 어떤 그 인사이트를 조금 아시는 분은 얻어가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차만 보더라도 완성도가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이제 이렇게 목차를 공개하게 되면요. 이거 바로 카피해서 누가 씁니다. 강의하시는 분들도 쓰고 심지어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요. 뚝딱 만들어요. 요즘. 왜냐면 저는 자료가 많거든요. 네, 안 봤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요 사이 이건 지금 목차의 제목만 나온 것들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완전 달라요. 제가 깊이가 다른 재건축 재개발 완전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깊이가 다를 겁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신 분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부분만 공부하셔서 나오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가 다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들어가셔서 깊이가 다른 재건축 재개발 완전 정보 들어가셔갖고 목차 보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아예 수강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챕터 2에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해하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진짜 사는 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실전편으로 네. 어떻게 하는 것들을 또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챕터 3으로는 실전편을 네. 하게 되는데요. 실전할 편에서는 그러면 산다는 개념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계산을 했는데 실제 투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단계별로 조금 다릅니다. 아, 이것도 실제 투자금 계산법이 따로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따로 있죠.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4단계로 내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4단계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직접 투자도 해봤고요. 네. 그 투자 사례도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다는 건 돈을 들여서 사는 건데 내가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재건축 재개발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그 돈이 내가 그러면 3억이 들면 3억짜리 집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얼마에 새 아파트를 사는 거지? 이거가 물음표인 거죠. 항상 그 4단계를 할 때 그 물음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에 사는구나. 아, 주변 시세 내가 9억에 샀어. 그런데 주변 시세가 12억이야. 그러면 내가 3억을 조금 안전마진을 갖고 가는구나. 그게 바로 왜 재건축 재개발인가의 제 첫 번째 안전마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전마진. 그러니까 와우.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사전 질문에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재건축 재개발 수도권에서 네. 뭐 돈이 많으면은 뭐 강남,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도 되고 그런데 얼마 정도부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에서 가격을 알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은 따로 띄워놨습니다. 네, 10억 이상 상품들은 따로 이것들은 뭐 어차피 이제 뒤에 어차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직진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10억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네, 10억 이하도 이렇게 했고 최소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단계별로 다 다른데요. 네네. 그냥 조합 설립 인가까지 들어갔다. 근데 저 예전에 방송을 들으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 추천 지역으로 신림 뉴타운하고 상계 뉴타운을 3억대로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5억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최소 잡은 거긴 한데 그러면 초기적으로 했을 때 최소 3억 진짜 찾으면 3억 정도 되고 사실 서울에서는 최소한 4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하고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경기도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인천도 이번 그 강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저도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라는 책을 냈지만 네네네. 서울 편이랑 경기 편이 있는데 서울 편이 더 양이 많은데 이분들이 두 권이잖아요. 거의 한 7, 80%가 경기 편부터 봤어요. 그 얘기는 아마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재건축 재개발 강의에서도 경기나 인천의 재건축 재개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또 가능할까요? 인천은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조사를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사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1억이라고.
네. 1억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인천은 1억도 가능하다. 네. 예, 괜찮은 물건이죠, 당연히. 네, 네.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사실 지금은 별로 안 좋은 상품이래도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바뀌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끌어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가장 좋은 물건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 1억 가능하다고 하고요.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조금 다른데요.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제가 4대장을 뽑았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수도 재개발 강의할 때 이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광명, 안양, 수원 이 세 가지 지역은 사실상 5억 원 이상이 들고요. 10억 아래 5억 원 이상 정도는 들어갑니다. 수원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여기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수원편 지역 분석하다가 사람들이 이게 수원 사고 띄우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 막 울면서 저는 안 샀는데요. 그랬는데 그 방송하고 가서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수원인데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그 생각에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성남, 광명, 안양, 수원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5억 원 이상이 이제 되지만 또 찾아보면 여기서 좀 아주 되게 재미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가격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죠. 재건축은 아파트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재개발은 뭐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 하물며 도로. 그렇죠. 그리고 뭐 무허가 건물. 뚜껑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되니까 다양한 그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부천이라든지 안산. 그러니까 안산하고 부천하고 특이한 거는 예정 구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선을 긋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선을 긋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50만 도시 이상의 지자체들은 2030이라는 계획을 기본 계획을 발표해야 도시 기본 계획이 나오죠. 네. 그 계획 안에 있는 예정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조사를 이제 아파트였는데 뭐 갭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1억 정도 투자해서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간은 상당히 긴다는 거죠.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럼 완전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더 저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이 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 부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임박한 것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